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입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작가는 누구죠? 네,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게 될 작가는 프랑스의 최초의 모더니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시대에 대한 구분을 크게 나눌 수 있는 에두아르 마네라는 작가입니다. 네, 마네요. 예. 모네가 아니고 마네. 그렇죠. 모네 마네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모네는 인상파 쪽의 작가라고 한다면 마네는 인상파 작가들하고 친분은 굉장히 많았는데 절대 거기 속하지 않고 자기 혼자 노는 스타일의 작가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위대한 화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화제작을 사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벌써 다들 알고 계시는 그림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이 그림들이 그렇게까지 유명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이 이제 있어요. 어떤 요즘 들어서 흔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는 누구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있거든요. 예, 그게 자주 이 사람에 대한 위대함이나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방법인데 에두아르 마네라는 작가가 딱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던 시대나 아니면은 전체 미술사라는 것 측면에서도 전후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변화가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그렇게 어쨌든 변화가 있는 시기였는데 시기였었으니까요. 예. 또 이 사람은 또 네, 그런 시대의 요구,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사회 어떤 경제, 뭐 정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나던 시대에 문화예술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까에 대한 답을 보여줬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면서도 그 시대의 모든 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기에서 더 변화를 그렇죠. 추구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부했었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 마네 전공자였었어요. 아, 마네. 예, 그런데 마네 전공자이면서 마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작가라는 말로 약간 압축이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네 그러면은 그림 가지고 뭔가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랑요. 두 번째 거는 이건 조금 재밌는 비유인데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실수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었다, 이런 게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간다. 예, 그렇죠. 네. 마네 그림과 그 자신이 성공하고 싶었던 어떤 클래스는 그렇죠. 아카데믹하게 살롱에서 가까운 것 같고, 예, 그리고 출세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놨던 새로운 길은 예술가가 예술가로서 존재하고 자기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거를 해놨다 그래서 과거를 향해 있던 사람이 실수로 미래를 가는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그 프랑스라는 나라 그리고 또 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 그러니까 1832년생인데 실은 1830년 그리고 1848년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에 두 번의 이제 연달아 이어지는 혁명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48년 이후의 혁명 때부터는 공화정이 잠깐 나왔다가 그 공화정을 다시 무너뜨리고 제2의 제정이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아는 나폴레옹 말고 그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리던 시대가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 3세는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외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뭔가 능력을 가진 것처럼 겉보기에는 보이는데 별다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치가 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쿠데타를 해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정파 아니면은 이 경제적인 어떤 단체들이 각자 알아서 하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에서 통치는 가장 느슨했으면서 발전은 가장 많이 있었던 시기라고 전해지는 게 제2제정 때였었어요. 경찰 국가 같은 거예요? 경찰 국가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보다는요. 네. 이 사람의 통치 방식이 항상 그 대중적으로 자기가 인기 끌만한 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산업혁명이 과실을 따게 된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은 저절로 되니까요. 사람들의 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기가 좋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시기가 좋았고 그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막대하게 들어오는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서 파리를 재건을 하겠다고 현대화시키는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박미연 선생님 말씀대로 오스만이라는 자기의 신복을 시켜서 파리의 시장 건설국장으로 앉혀놓고 파리 시내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파리가 이제 첫 번째로 그 당시에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길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오스만 양식이라는 것으로 파리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모습이 유럽에 있는 유수의 다른 수도들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기 때문에 파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착각 내지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식의 건축에서 이 파리 전체 길을 새롭게 쭉 펴서 만들고 그리고 오스만 아파트다 그래서 이제 천장도 높고 뭔가 도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게 비엔나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 오스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스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비엔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양식들을 영향을 받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신들 그렇게 얘기하는 네, 프랑스식 그리고 파리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박미연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를 질문을 했었는데 파리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니 당연히 이거는 프랑스식이지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대표적인 어떤 이벤트, 건축 이벤트로서 오페라 갸르니에라고 해서요. 새로운 국립 오페라가 문을 열게 됩니다. 갸르니에라는 건축가한테 공모전 당선이 돼서 이 사람이 파리에 새로운 것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웨딩 케이크라고 별명이 들 만큼 굉장히 요란하고 화려한 건축이었었어요. 그리고 내부가 베르사유가 다시 돌아왔다고 할 만큼 안에 내부가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오페라 갸르니에와 함께 전체적인 오페라 거리도 그렇고 새로운 파리가 전부 재건이 되고 공원 만들어지죠. 또 하수도 같은 거 재정비가 됐죠. 그리고 길도 널찍널찍해지면서 큰 마차들이 다닐 수 있고 이 주거 환경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경제도 발전을 했고 그랬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예술, 특히 회화 예술은 과거의 전통이 너무 세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갈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었습니다. 이때 회화 예술에서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술 부분에서 자기가 직업인으로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다 아시는 그 살롱이라는 데서 성공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살롱의 전통을 너무 붙들어 잡고 사람들이 움쩍달싹 못하게 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살롱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반면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기에 딱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그 살롱에 이제 큰 파문을 일으킨 게 오늘 다루는 에드와르 마네라는 사람인 거죠. 에드와르 마네가 살롱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것은요. 스캔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실은 조용히 진입을 했었어요. 그게 1861년도에 처음으로 자기가 출품작을 내는데 그 출품작이 이 스페인 기타리스트라 그래서요. 봐도 살롱작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살롱작 같지가 않은데 사실은 당시에 살롱도 여러 현대 작가들을 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새롭게 진입을 시키면서 이 전통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요 그림인데요. 이거는 네덜란드의 프란츠 할스 같은 화사, 예, 그런 사람처럼 약간 예, 장르화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민중 예술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게 좀 특이한 그림이었었는데도 받아준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 용기도 줘야 된다고 칭찬도 좀 많이 들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거 그대로 또 이거 어디 다른 그림이 쓰죠? 네, 네. 거의 다른 그림이 이제 전체 네. 이 집단 초상화에서도 네, 한 번 더 네. 나타나요. 되게 그리고 모던해요. 바지 나이 드신 입으면. 특히 그렇죠. 네, 예, 아주 모던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청바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너무 청바지 같아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놔도 손색 없는 면바지네요. 예, 사실은 네. 그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네. 에드와르 마네가 음. 집착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자기 특징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회화의 회화성이라는 걸 강조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림은 가상에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현실하고 똑같은 거를 가상으로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재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네는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보는 것을 그림인데 그림같이 그려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질감, 표면의 어떤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생생해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저 바지 있는 단이 있는데 그 천의 느낌도 이거 어떤 건지 알겠다고 느껴질 만큼 오히려 그런 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조금 특이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진입인데 2년 있다가 자기가 사실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는 있었지만 문제작을 하나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풀바디의 점심식사라는 그림이었습니다.